사모님, 대상포진 어떤 요법 쓰면 돼요? 이놈아, 네가 방금 말하지 않았느냐? 감기 몸살 두통에는 아스피린 그러면 안 된다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도 가끔 우리 시청자 중에 일부를 닮아가나 봐요. 깨끼 이놈, 네가 잘못한 것을 시청자 탓하느냐?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자, 3, 4번님께서 다 써놓으셨어. 다 써놓으셨다. 그러면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는 그냥 대상포진 무슨 요법 쓰면 된다.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야.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요법을 쓰면, 어떤 요법을 적용하면 대상포진, 단순포진, 생식기포진 치료할 수 있느냐. 네, 그거 후편에서 이어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사암침 의학에 의한 치료법. 어떤 치료법? 대상포진 치료법. 대상포진 치료법. 결론입니다. 먼저 오해. 사암침을 쓰면서 잘못 적용하면 환자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치료법 말씀드리면서 여기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1. 대상포진은 습성 질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수포가 물집이니까 그건 습적이 맞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분은? 아니시라고 저쪽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1. 대상포진은 습이다. 네. 오해예요, 오해. 여기 그림 잘 봐주세요. 그림.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네. 여기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가 처음에 걸렸을 때에, 어릴 때 수두에 걸렸을 때 신경절에 잠복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잠복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척추에 스파이널 코드에, 즉 독맥이 스파이널 코드예요. 독맥은 스파이널 코드를 정가운데를 지나서 뇌로 연락되잖아요. 그 양옆에는 족태양한수 방광수경 1선과 2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선은 오장육부를 통하는 각 배수혈들이 배열되어 있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서의학에서 말하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각 장부로 이어지는 신경절과 정확하게 위치합니다.
그곳에 평소에 잠복해 있다가 이것들이 신경을 타고 또는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과 절을 거쳐서 일부는 죽어요. 림프구에서 죽는다고. 그러나 거길 용케 통과한 놈이 점점 표피로 올라가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1단계 말씀드린 대로 근질근질해 따끔따끔해서 거울을 보니까 오! 미세한 게 보여. 그 단계. 그 단계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투명한 액체가 고여요. 그리고 노란색 액체가 고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것이 터지면서 반흔을 남겨. 네. 그런데 그 징후가 처음 시작될 때는 감기 몸살 두통과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온갖 항원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이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흔적을 남긴다. 대상포진의 경우도 흔적을 남겨요. 흉터를 남겨. 자, 대상포진은 습증인가? 자, 상한눈에 보면 고박요약 주증과 객증이 있습니다. 주증은 즉 primary pathologic 주증은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것. 그런데 그놈들이 활동할 때 나타나는 객증 중에 하나가 물집이야. 수포야. 그리고 터졌어. 그러면 입술의 경우를 보면 막 갈라져 이제 피가 나. 그러다가 노란 고름딱지가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막 번져. 그건 2차 감염. 박테리아가 붙었다. 물집은 객증이에요. 객증.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습증이 아니다. 수포는 객증입니다. 객증. Secondary symptom. 2차 증상. 객증이에요. 주증이 아니라. 또 나오네. 네.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2. 고름풍은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이거 미리 상세히 살핀 거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단 요약. 심포락은 심낭. 엄연히 5장6부 아니 6장6부의 장에 속한 장부예요. 독립된 장기.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심장 떼내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뇌사 상태는 있으나 심장사 상태, 즉 심장사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는 없다. 폐 잘라내면 죽는다. 비장 잘라내면 죽는다. 췌장 잘라내면 죽는다. 간 잘라내면 죽는다. 신장 잘라내면 죽는다.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포라는 장기를 뜯어내면 죽는다. 따라서 무형의 장기로서 우리 몸 안에서 바람 부는 여기 그야말로 물리적인 바람이 부는 그런 기운이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심장이 에어백 역할을 한다. 즉 우리 몸의 유체 압력을 조절한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작은 단위의 세포까지도 프로톤 펌프처럼. 심포의 산출물, 혈액 등으로 채워지면, 즉 너무 많아지면 심장이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수고름풍 심포 명문상화경은 일단 그가 지휘하는 장기인 심포의 심낭의 유체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그 조절력은 세포의 유체 압력 조절력에도 파급되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액티비티한 조절력이에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다. 인간의 심낭은 20에서 60ml의 액체를 함유하고 있다. 이것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만 보셔도 이해되니까 설명 생략. 자꾸 설명드리면 짜증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네.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수고름풍 심포 명문상화경의 고름풍은 물리적으로 부는 바람과 같은 기운이 아니라 유체 압력을 조절하는, 그리고 그 유체에 정상적인 면역 항체가 늘 발휘되도록, 작동되도록 오거나이즈 하는 그 운동력을 가리켜 고인들이 고름풍과 같다라고 한 것이지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대상포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기 논문에 보면 신경계와 면역체계는 내부와 외부 환경 간의 주요 감각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자극에 대한 인식, 통합 및 반응에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만남의 기억을 형성하여 학습된 또는 적응력이 있는 미래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 및 질병 해소의 말초신경세포에 의한 면역학적 과정의 조절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보면 대상포진은 학습된 기억을 갖고 있다. 수두바이러스를 처음에 알았어. 그것이 여기 스파이널 코드에 지느러미 신경철에 잠복해 있어. 그래서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질병에 노출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놈들이 활동을 개시해서 신경세포를 타고 표피로 활동을 시작한다. 뇌와 연급된 곳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놈은 3차 신경 라인에 작용해서 3차 신경통과 함께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고 단순 포진을 일으킬 수 있고, 여기 척수에 신경절에 숨어있던 놈은 방광경 일선으로 흐르는 배수혈철을 타고 그리고 연락된 장부로 들어가 내부에도 생길 수가 있고, 내부에도 심낭에도 대상포진이 생길 정도니까 내부에도 생기고 외부로는 또 그 장부가 속한
경맥의 라인상으로 표피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학습된 기억으로 이놈들이 이번에는 가슴에, 이번에는 등 쪽에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 경로가 보니까 동의학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추론해 보니까 방광경 일선에 배수혈체를 타고 이놈들이 활동을 시작하더라. 방광경 일선에 배수혈체를 타고 시작하고 3차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놈은 3차 신경 라인에 일으키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 핵이죠. 여기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 여기에 요 경로를 타고 내려오면 단순 포진이 되고 입술에 요 경로를 타고 가면 한쪽에 눈가로부터 머리 딱 반쪽 뒤통수까지 해가지고 대상포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턱에 생기기도 하고 요 신경절을 타고 간단 말이야. 신경절을 타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위정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위승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위승격. 그러니까 열감이 너무 극심해. 그러면서 욱신 쑤시는 그 강도가 너무 강렬해. 위승격을 쓰면서 3차 신경 라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수포, 그 바이러스의 활동력을 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죠. 도로 이리로 들어가. 아니면 여기서 흘러나온 놈은 위정격증이면 위정격증에 의해서, 정격에 의해서, 위승격증이면 위승격에 의해서 사멸돼. 된다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씨앗은 있다. 고로 늘 우리는 면역력이 향상된 그러한 몸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3초 정격이나 승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후에 조금 후에 다루겠지만 온경탕증에 보면요. 온경탕증에 보면 입술이 늘 부르틀 수도 있다 이런 증이 있어요. 왜? 자, 위경 라인은 입술 양옆을 얽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혼행하면 입술이 터진다. 그러니까 온경탕증과 같은 그러한 증에 의한 대상 포진이 단순 포진이 입술에 생겼어. 몸이 혼행한 사람이야. 면역력이 아주 떨어졌어. 이 경우에는 위정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3초 정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계지복용환증이거나 또는 도액생기탕의 경우처럼 생리가 항상 빠르고 오후 되면 열감이 극심해. 그리고 3차 신경라인에 대상포진이나 여기 단순포진이 생겼어. 그러면 3초 승격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3초 승격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진단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진단에 밝아야 된다. 3차 신경통을 겸한 단순 포진일 경우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위정격이거나 3초 정격. 자가면역증으로도 또 이게 생기네.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극심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가면역증이래. 그래서 수시로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는 사람이야. 위승격이거나 3초 승격을 놔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쪽에서 말씀하신 방광정격증이 있네요. 방광정격증. 여기 잘 보세요. 스파이널 코드, 이게 스파이널 코드. 여기 확대된 그림. 요 정 가운데를 타고 뇌로 연락되는 스파이널 코드 신경은 요 정 가운데, 그러니까 독맥 시스템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방광경 일선은 여기잖아요. 신경철. 여기 신경철 방광경 일선. 방광경 그 일선에서 공급되는 놈들이야.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바이러스가 숨어 있잖아요. 지느러미 신경절에 싱글스, 허피스 조스터 바이러스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 있던 놈들이 몸통에도 생기고 머리통에도 생기고 등짝에도 생기고 생식기에도 생긴다. 고로 방광 정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방광 정격. 일단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고 이건 조금 후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자, 3, 4번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혹은 항핵이 되고 항핵이 있고 사타구니에도 있고 여기 어떤 경우에는 애과에도 여기 혈도량에도 림프구 부종이 있어. 네? 이 경우에는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대장 정격.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유체 압력 조절을 생각한다는 면에서 일단 심포 정격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회복시켜줘야 돼. 림프절이 부었다는 얘기는 그곳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염증이. 그래서 림프가 제대로 흐르질 못해요. 면역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유통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부은 것을 가라앉힌다. 대장 정격을 쓰면 가라앉힌다. 말려준다. 양명주라는 기운으로 말려준다. 그 말려준다라는 말 안에는 3, 4번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이것 여기저기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병 저병 심지어 재채기도 하고 입이 마르고 후열이 되고 편도가 부었어. 림프가 부은 거잖아. 온갖 탑스러운 병들이 다 달라붙어. 왜? 림프가 부었다는 얘기는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장 정격을 쓰신 거거든. 즉 면역력 회복이에요. 그것도. 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휴, 사암침 공부해서 우리 가족도 좀 치료해주고 우리 아들 늘 생기는 비염도 치료해주고 아토피도 치료해주고 우리 마누라 늘 요통으로 고생하는데 우리 마누라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사암침 공부하는데 날이 갈수록 어렵네. 너무너무 어렵네. 직방으로 낫느냐고 없냐고요? 3, 4번님께 여쭤보니까 현우야. 네, 사부님. 요번에 대상포진 특집이래지? 네, 그렇습니다. 내 말을 꼭 전하거라. 요결에 내가 쓴 것을 그대로 전하거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